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방금 전 개장한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이야기 모두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전에 ADP 빈농업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끼칠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이런 발표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서 네. 거시 경제 지표로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그 다음 날 좋은 뉴스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시장은 반응을 했었죠. 네. 내일은 안타깝게도 뭐 이제 휴장을 하네요. 휴장을 네. 하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고 이번 달은 후국의 달이니까 네. 내일은 뭐 이제 집에서 태극기 달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온 지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트 결과도 그랬지만 이제 ADP 같은 경우는 4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인데 이게 2달 연속으로 그 이제 예상보다 높았다가 네. 오늘 나온 결과는 굉장히 또 낮았어요. 떨어졌어요. 예, 네.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뭐 또 2달 연속, 3달 연속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뭐 첫 번째가 최근 들어서는 임금 인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임금 인상은 없겠다. 그러다가 이게 반전되면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해지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 시장이 냉각되는 거 아닌가? 대기실에서도 뭐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나쁜 뉴스가 나쁘게 적용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위기감도 좀 들 수 있겠죠. 일단 이제 한 달, 뭐 2달 연속 예상을 넘었다가 한 달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음 주에 있을 그 FOMC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어서요. 10일이죠. 애플의 WWDC가 이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 좀 어느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애플과 관련된 모든 섹터가 다 이걸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네. 뭐 국내 투자자들도 또 애플의 대주주이시기도 하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애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는지 이걸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회의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들은 뭐 젠슨 왕이 얘기했던 것들 뭐 여기 너희들 모여 있는 모든 개발자들 잘 들어라. 이거 콘서트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내가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라. 이거 쇼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발표되는 뉴스 중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온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느냐 안 탑재되느냐 하고 어떤 기술이 이제 가을에 나올 그 신규 아이폰 16에 실리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뿐만 아니고 대기업의 이제 협력사들도 같이 부품 협력사로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갤럭시 24가 여기에 온 디바이스로 AI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뭐 애플은 딱히 그런 건 없으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애플 15가 나오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티타늄 소재로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개발자회의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 온 디바이스에 어떤 AI를 실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네. 번째는 또 하나 가격은 거의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소비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외국 소비로 인해서 애플의 어떤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도 좀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관련된 업종과 이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섹터 전체를 좀 보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AI가 온 디바이스 되느냐 그리고 또 가격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여부를 체크를 하고 판매량이랑 가격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가격 정책이 뭐 예전처럼 한 번 나올 때마다 10% 이상 더 올라간다면
정신 좀 못 차렸다. 이거 좀 걱정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주요 매출이 일어났던 그 중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건 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네.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점유율 확대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이 디바이스에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폰의 교체 주기가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길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신규 시장, 뭐 인도나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확대가 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에서 그리고 좀 화웨이나 그런 애국 소비에 맞서서도 약간 좀 애로가 좀 있지 않을까 시장 확대 측면에서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예. 시장이 좀 덜 집중하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예. 대만 컴퓨텍스에서 네. 이제 엔비디아가 다음 목표는 AI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로봇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로봇 관련주 뭐 좋은 지역이십니다. 전에도 그 같이 이제 최앵커님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방송 네. 중에 투자자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네, 맞아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그게 한 달 뭐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또 로봇 관련주였냐? 지금 오펙 플러스 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오펙 플러스가 되냐 안 되냐? K360 테마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로봇 관련주는 지금 뭐 약간 멀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로봇 관련주를 좀 들여다보시면 여기서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로봇 관련된 그 업종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그 대장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수급과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주시하면서 좀 로봇 쪽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요 코스닥 ADR이 75% 밑으로 내려오면서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바닥 따지기 네. 끝났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그런 어떤 정량적 지표로 판단을 하는 게 약간 그 어려움이 있다고 좀 보는데 ADR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 뭐 이 정도 선으로 좀 보는데 네. 코스닥 말씀하셨는데 뭐 75% 네. 이하로 내려왔다. 그럼 굉장히 밑으로 내려온 거죠.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시장 전체를 사거나 뭐 아니면 그 시장 전체를 담는 관련된 ETF나 펀드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여러 번 뭐 그 제 고객들한테 저뿐만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 우리 주식이 지금 PBR 1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셔야 됩니다. 이런 리포트를 썼다가 얼마나 망신을 많이 당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ADR이 지금 75% 이렇게 기준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들이 되는 어떤 그 시장의 모멘텀들이 네.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을 매수를 해야 된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종목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즘 테마장, 종목장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오른 건데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2차 전지에 ESS의 모멘텀도 묻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다 ESS, SOFC, 신재생 에너지 주목하고 있다가 국내에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네.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규 투자라는 게 금리가 낮아야만 그 자금 조달을 해서 KPX 투자를 하고 장기에 걸쳐서 이제 이익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네.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돼야 뭐 자금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뭐 전기 자동차랑만 관계가 좀 돼 있지만 실제 지금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원자로 한 기 정도의 그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 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재생에너지의 에너지를 전기를 저장해야 되는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2차 전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LF 같은 중국산 전지가 더 들어가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분쟁이 강하게 이제 작용하는 이런 국면에서 네. 미국의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국산 배터리는 거의 소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사수에 대한. 예, 네네네. 그렇죠. 반사수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선이 좀 멀어져 있는 이 시점이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같이 맞물려서 지금쯤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2차 전지 반사수의 기대감도 있고 바닥권에 있고 ESS라는 모멘텀도 같이 묻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유망 종목은요? 예, 국내 증시 유망 종목은 지금에 와서 삼성전자냐 이렇게 삼성전자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또 있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예. 삼성전자 오늘 네. 외국인은 담고 기관은 팔았잖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예, 하루 정도의 매매로는 큰 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약간 그 산유국 테마에서 네. 약간 소외가 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이제 그 종목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네. 이 시장 전체를 보고 종목을 이제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종목을 또 하나 이제 보통 기업을 분석할 때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장부를 보는 정량적 평가가 있고 그 경영진이나 어떤 정책을 보는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그 부문장이 최근에 그 정현성 부회장이라고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분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저는 이걸 보고 삼성전자가 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 앵커님은 자기가 어디가 예쁜지 아시잖아요. 전 마음이. 예, 마음이 예쁜지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제대로 하는 거는 D램하고 SSD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수익이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게 되게 분명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HBM 요거만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원래 하던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에서의 실적이 좋아질 거는 이제 분명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엔지니어 출신을 부문장으로 앉히고 원래 잘하던 거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삼성전자가 HBM 말고도 레거시 반도체 D램 쪽에서도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까 뭐 잘 갈 것이다 주가는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대표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떠오르는 기업들 최민지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